어떻게 생각하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직의 이제 중간 보스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조직이 총선에서 어떤 후보로 움직일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조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건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까지 빛이 나는 일도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장소들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낄 정도로, 네. 잘 나가는 건달이 아닌 거예요, 극 중에서.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쭤보게 되면 사실은 극 중에서의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사실성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이제 가상의 도시로 잡혀 있죠. 명안이라는 도시로 이름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극 중에 실제 공간들은 어디서 다 찍으신 건가요? 영화의 한 95% 이상이 춘천에서 춘천이요. 네, 찍었어요. 저희가 야, 아무래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영화다 보니까 네, 많이 옮겨 다닐 수가 없었고 네, 저희가 이제 연기랑 대화하는 저수지 장면은 네. 저수지 장면 촬영 전날 네. 헌팅에서 찍었어요. 그것도 근처인가요? 춘천? 근처죠. 네. 근처에서 사실 못 찍을 뻔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저수지에서 그날 하필이면 또 그 최민식 선배님 얼마 전에 촬영 마치신 그 영화를 또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찍을 뻔했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정말 그 춘천에서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네. 정말 효율적으로 찍었던 작품인데 감사하게도 좋은 공간을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가장 주무대인 그 오토바이 그러니까요. 네. 그 치건이의 사무실 장면은 네. 그 공간은 참 물론 미술팀이 세팅을 잘했지만 찾았을 때부터 약간 스태프들이 다 박수를 쳤었어요. 저희 영화랑 너무 어울리는 곳을 찾았다고. 네. 네. 고유한 분위기가 있었군요. 이 영화에서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중요했었죠, 헌팅이.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공간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세계인 거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만나자마자 있었던 뭐라고 그럴까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내밀한 끈 같은 것이 그 공간에서 낳고 자라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 자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를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고통들을 두 사람이 겪고 있는데, 맞아요. 거길 떠난 공간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죠. 가고 그렇죠. 싶어하는 화란. 공간이. 그 화란이라는 공간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까 사실 기자간담회 때도 김영서 씨는 네. 뭐 조지아가 될 수도 있고요,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뭐 네덜란드가 굳이 중요한가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토피아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어딘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영규는 저기는 좀 이렇게 좀 복지도 잘 돼 있고 네. 비슷비슷하게 산대라는 그것 때문에 그럼 저기라도 가자라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시건이와 영규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명안이라는 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모르는 어딘가.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연기하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 송중기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사실 소년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굉장히 반대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 몸에 무슨 뭐 문신이라든지 상처라든지 특히 이제 귀 분장 같은 특수, 그렇죠. 오른쪽 귀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한테 가장 아픈 과거가 담겨 있는 그렇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목소리 같은 걸 연기를 하실 때 굉장히 낮게, 상대적으로 또 건조하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낮게 같은 톤으로 연기를 쭉 하게 되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 그걸 심하게 바꾸어서 굉장히 어떤 격정을 더 네네. 강하게 드러내는 네. 그런 연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셨어요. 굉장히 다 하나의 톤으로 끝까지 가져가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너무나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절제하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홍사빈 배우가 이제 우리 영화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빈 씨가 액션을 하면 난 리액션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연규 집에 가는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인물이 사실은 연규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시무시한 인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건데, 연규 집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연규 집에서 어떤 가정폭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신발도 안 벗잖아요. 네네.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집에 아버지, 그러니까 새아버지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약간 맹수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서 그 장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또 하셨을 때 떠오르시는 모습이 있었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장면에서 콘티를 짤 때부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치건이가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그 프레임인 데는 그 컷을 찍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감독님도. 네. 그런 현장에서 그런 리허설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여기서 바로 연기 보자마자 방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뭘 하고 싶으세요? 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뭘 한다기보다 네. 영규한테 저도 그 가정폭력이라는 그렇죠. 일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분위기를 한번 느끼고 방에 데려가면 안 될까요? 라는 리허설 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셨죠. 그 앞에 뭐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어떤 부탁을 연규가 하려고 하니까 가정폭력이 있는 것을 좀 물리적으로 해결해달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본인이라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물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야생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의외로 매운탕 만들어서 같이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요리를 할 때 몸에 지니고 있는 칼로 요리를 하고 네. 생선을 왜 그렇게 먹는 건가요? 생선을 직접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들어서 두 사람 이렇게 뜯어서 먹는데 연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선 이게 제대로 맞는 방식인가 해서 똑같이 먹는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믹하고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제가 작가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감독님 이거 뜨거운데 네.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네. 저는 연규가 네. 치건이가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를 네. 따라하는 걸 찍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뜨거운 거 참아볼게요. 했는데, 네. 그때 감독님이 왜 그거를 찍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서, 그리고 의외로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못 만든다고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왜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이거는 공식적인 스케줄이니까 먹어도 이렇게 약간 죄책감이 덜해지는. 그럼 연기를 위해서 혼신힘을 다해서 드시는 거니까. 오랜만에 짠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었어요. 네. 사실은 영화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 매운탕거리랑 관련된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매운탕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느껴지는 굉장히 맞아요. 강한 어떤 부분이 있죠. 이 영화 전체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이미지가 생선, 낚시, 그러네요. 찌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큰형님으로 출연해주신 김종수 배우님, 네네. 저랑 바로 지금 개봉은 아직 안 했는데 바로 전작의 보고타라는 영화에서는 저희 아버지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 네. 낚시 찌라는 개념을 생각해봤을 때 네. 김종수 선배님이 제 귀를 이렇게 잡고 네네. 이 귀를 잡고 항상 이렇게 흔드는 그런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리고 김종수 선배님 저를 어깨를 이렇게 네. 딱 어깨 동무를 하면서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데 저는 어깨를 두르는데 네.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그 사람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다가 김종수 선배님이 연기 현장에 오실 때 네. 자세히 보시면 한쪽 눈에만 서클렌즈를 끼셨어요. 네. 네. 이렇게 묘해 보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가까이서 저는 이렇게 바스트를 찍을 때 가까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그렇겠네요. 제가 김종수 선배님 맡으신 큰형님이 저를 아직도 이렇게 찌에다가 걸어놓은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영화의 흐름상 좋았던 것 같아요. 정서에.